정치권 관심 뉴스 진하게 우려낸 정치 입단 보약 경옥고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. 정미경 전 의원, 신경민 전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먼저 오늘 오전 소폭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네. 개각이 좀 소폭 개각이 이루어졌는데요.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장관급 인사 3명에 대한 인선 발표가 있는데 김홍일 전 방통위장 후임에는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왔는데 신 의원님하고는 잘 아시는 분이죠? 예. MBC에서 오랫동안 같이 제가 조금 먼저 입사했거든요. 네, 선배님이. 네. 그래서 제가 부장 내지는 데스크로서 여러 번 같이 일을 했습니다. 네. 그러셨군요. 뭐 어떻게 보세요? 근데 이번 방통위원장 그럼 지금 세 번째인데 뭐 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? 세 번째 탄핵 받을 대상 인사가 온 거죠. 미리 탄핵 받을 인사가 왔다. 아니 청문회부터 이제 물론 해야 되겠지만 네. 청문회부터 대단히 시끄러울 거고요. 오늘 보니까 뭐 이례적이라고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명자 아니에요. 네. 지명자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자기의 소신, 평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더라고요. 네. 이건 사실은 지명자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맞지는 않습니다. 네.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. 그리고 지금 뭐 오늘 뭐 장관급이 여러 사람 3명이죠. 3명이 네.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 때문에 모든 관심이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가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말을 좀 조심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. 근데 이게 지금 방송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윤석열 정부가 아마 이제 이 인사를 했을 텐데요. 어차피 청문회 거치고 어차피 민주당이 청문 보고서 채택을 찬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. 시간이 흐르면은 임명이 될 거고요. 그러면 아마 또 틀림없이 공영방송 세 곳이 지금 다 이사 선임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네. 없습니다. 특히 MBC가 맨 먼저 시작이 되고 네. 결국은 굉장히 소란한 과정이 방송계 현장에서도 일어나지만 국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또 탄핵으로 가게 되고 또 방송계는 방송계대로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 될 거고요. 이 여름에 또 하나의 남양 특집이 전개될 겁니다. 네. 그럼 이 문제는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다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. 국회 상황으로 바로 좀 가보겠습니다. 야당 주도로 어저께 이제 해병대 최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니까 바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 지금 24시간 필리버스터 이를테면 항전에 들어갔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결국 뭐 지금 오후 4시가 되면 아마 종료가 될 거고요. 이제 민주당이 종료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러면 뭐 특검법이 상정되면 뭐 당연히 통과가 되면 이제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어떻게 또 그러면 전략을 갖게 될까요? 그건 뭐 거부권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건의를 상황이죠. 하겠죠. 예, 예. 네. 근데 사실은 지금 최상병 특검 법안을 네.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은요. 이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.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뻔히 네. 알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.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또 재의결하고 뭐 네. 이런 혼란스러운 과정을 겪을 거라고 모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. 네. 그럼 왜 이런 걸 할 거냐는 거죠. 결국은 뭐냐면 네. 이거를 계속 정치적으로 이제 이슈화 시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궁지로 몰아넣겠다. 그러면 결국은 또 나중에 이제 탄핵으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로 만들겠다. 뭐 이런 거. 이런 작전인 것 같은데 글쎄요. 제가 볼 때는 그들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 결론은. 아니 근데 그게 국민의힘의 저항과 거부권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. 당연히 가능하죠. 네. 네,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를 네. 하고 또 다시 이제 재의결을 또 거치고 네. 이런 그래서 국민의힘은 당연히 똘똘 뭉쳐서 그걸 막아내죠. 신이네요.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좀 궁금한 점이 드는 건 7월 4일을 목표로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는 7월 19일이 최해병 이제 일주기니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보름 내에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해서 그렇죠. 7월 19일을 이제 예상했기 때문에 7월 4일로 이제 목표를 정한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조국 혁신당 대표도 우리 그런 특검 추천해서 한 발 빠지겠다고 했는데 네. 수정안으로 혹시 국민의힘과 타협을 시도할 그런 민주당 지도부의 전략은 없습니까? 국힘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. 근데 수정안으로 지난번에 이제 이태원 특별법이 그런 과정을 네, 거쳤는데
이 최혜병 특검법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법사위 청문회를 우리가 봤죠. 네.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운영위를 봤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은 뭐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뭐 가령 예를 들어 법사위에서 뭐 위원장이 뭐 어쨌네 저쨌네 이런 거 빼고요. 보면 청문회하고 운영위에서 드러난 걸 보면은 이 사안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물러날 수 없는 여러 가지 팩트들이 이 청문회와 운영위를 통해서 좀 많이 몇 가지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도저히 이건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7월 19일 최혜병 일주기에 맞춰서 이 일이 착착 진행됐다는 것도 비밀이 아니고 제가 한 몇 주 전에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어요. 7월 19일쯤까지의 스케줄이 있고 네. 그렇게 되면 다시 재표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. 재표결도 7말 8초 정도에는 또 해야 되거든요. 그렇죠.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이탈표가 몇 표나 나올지 물론 8표가 되면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이겨낼 수 있지만 그렇게는 안 될 거거든요. 그렇다고 그러면은 재표결 끝난 뒤에 다시 또 3차 특검법이 나올 수도 있고요. 네. 이건 결국은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팩트를 종합해 봤을 때 민주당으로서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. 이건 계속 가는 이슈고요. 2차로 끝나지 않습니다. 2차 특검법은 2차 특검법이고 계속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 최혜병 특검법은 계속해서 22대 국회 내내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임기 내내 이 문제는 계속 간다고 봐야 됩니다. 특검법 제출 거부권, 특검법 제출 거부권 이 무한 고리가 반복될 그렇죠. 것입니다. 무한 루프가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. 무한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건 계속 가야 되고 지금까지 드러난 팩트만을 놓고 봐서도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와 똑같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함께 가는 겁니다. 아니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대통령 뭐 했나 이거 아주 집요하게 계속 민주당이 과거에 얘기해 왔잖아요. 네. 저 이거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. 아. 네,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대통령 뭐 했나 뭐 이거. 네. 그럼 무한 반복이면 끝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죠? 현재로서는 안 보이고요. 여기다가 지금 이태원까지 같이 김진표 의장의 회고록으로 다시 또 촉발이 돼가지고 이태원 플러스 최혜병 이렇게 해서 2개의 무한 루프가 돌아간다고 봐야 됩니다.